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긴급 기자회견. 어제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기도 김포, 강화, 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습니다. 일부 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접근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에도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고 정부의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입니다. 국민 안전과 안위는 뒷전입니다. 이번 도발에 우리 군 공격 헬기와 경공격기 등 대응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또한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군사 대비 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입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날아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은 적과 관련된 전력을 보강했고 신속하게 이스라엘에서 관련 탐지 및 무기 체계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이런 전력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훈련이나 대비도 안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강릉, 현무2 미사일 낙탄부터 시작해서 천국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응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 투성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습니다.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합니다.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과거 무인기와는 달리 현재의 무인기에는 생화학 무기 등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등장한 무기체계입니다. 혹여 서울 상강까지 오간 무인기에 이런 생화학 무기가 있었다면 큰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사전 경고나 설명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큰 위협에도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은 깜깜무소식 그 자체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분명한 안보 무능이요 안보 공백입니다. 이렇듯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NSC조차 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작전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에 즉각적으로 다음에 3가지 사항을 촉구합니다. 첫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 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운영 중단과 전투기와 헬기 소리에 우리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강릉 현무 낙탄의 당시처럼 똑같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안녕에는 전혀 무관심한 것처럼 한 모습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소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무인기 등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군사 대비 태세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이번 전투기 추락 같은 작전 실패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비웃음만 살 것이 뻔합니다. 우리 군은 즉시 현장에 배치된 지금 전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작전 실패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어제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정말로 가관입니다. 사과나 책임 통감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남 탓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라면서 전임 정부에게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안보 무능 그 자체입니다. 또 전 정권 탓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제 횟수를 넘기고 있습니다.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할 것입니까?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 통수권자의 자세인지 한마디로 실소가 나올 따름입니다. 훈련 부족과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등 지금까지 각종 훈련을 시행하고 이를 자랑하듯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훈련 부족을 주장하다니 현 정부는 무인기 대응 훈련을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군은 평시에도 전시를 대비해 훈련하는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무인기 침투에도 또 국회 탓입니다. 남 탓 일변도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른 것이고 여야가 합의하여 윤석열 정부의 방사청도 동의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이 연기되면서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추진 과정상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사청 역시 미집행된 올해 예산이 내년으로 이월되어 집행 예정이므로 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정부의 대통령입니까? 오히려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은 FX 사업, 철매2,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등 3축책의 신규 전력을 추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 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은 전 정권 탓, 국회 탓입니까?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면피나 하는 자세가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국가 안보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을 하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김병주, 김영배, 서른,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우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